송은재TV 시작합니다. 총선 이후에 급변하기 시작한 전국 흐름이 이제 분명하게 대치국면, 여야 대치국면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나뉘면서 다음 달에는 거의 전쟁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탄핵을 겨냥한 특검 법안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정부 여권에서는 이제 여론전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 사법 처리, 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여론에 따라서 여론의 영향력이 클 것이다. 여론전입니다. 그 다음 검찰의 이 이재명, 문재인, 조국에 대한 수사, 재판이 어디로 향하느냐라는 것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내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검사장급 인사는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중간 간부급 인사, 그 다음 검찰 인사, 이달 안으로 검찰 인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가족, 이재명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 재판 진행 어떻게 될 것이냐. 검찰이 조직을 완전히 새로 갖추었다. 새로운 각오로 검찰이 나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야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정청래가 탄핵을 거론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하기도 했고, 지금 탄핵을 다음 달에 새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제 탄핵을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뭐 검찰, 검사, 나아가서 판사까지 또 정부의 장관들 탄핵 무기를 자기들이 휘두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각종 법률안을 다시 통과를 시키겠다. 특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그 다음 촛불 집회입니다. 장외 집회를 열겠다.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방법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 이랬습니다. 서서히 빌드업을 하는 것이죠.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뭐 대통령실 주변으로 조국은 가서 시위를 벌이고 야당은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통해서 여론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이 지금 당원들 중심의 당을 만들겠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당선으로 당원들이 대거 탈당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당원들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강성 개딸들이 요구하고 있는 장외 집회까지 끌고 갈 움직임입니다. 가장 첫 충돌은 오는 28일 소위 최상병 특검법, 이걸 재의결하는데 이걸 통과시키느냐, 이걸 막을 수 있느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막아야 하고 야당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7명의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통과가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김웅이 계속해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이 한 특검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조국, 문재인의 구속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냐, 이 전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한 개 법안, 특검 법안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뭐 이게 그렇게 법적 논리로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흐름에서 어쨌든 야당은 지금 촛불 집회 탄핵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검찰들에 대해서 또 판사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대통령 탄핵까지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여권에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에 수사를 했던, 그러니까 이 문다혜 부부에 대해서 문재인과 김정숙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문다혜의 남편은 이스타항공에 특혜 채용을 하고, 그 다음 문다혜와는 청와대의 여러 부서의 직원들을 통해서 문다혜와 금전 거래를 했다. 이걸 지금 전주지검에서 포착을 해서 지난 2월에 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사를 해온 부분들입니다. 이제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선일보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것은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 이 딸과의 금전 거래 300만 원이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입니다. 이 유송화와도 이 문다혜가 금전 거래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서 경호처 직원, 이 경호처 직원은 문다혜 부부가 태국에 가 있을 당시에 경호를 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경호처 직원입니다. 이 경호처 직원과 2년여에 걸쳐서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디자이너 딸이라든지 유송화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다혜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와대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나섰다. 조직적으로 나서서 불법적으로 이 문다혜를 지원을 했다. 지금 이 돈이 그러니까 청와대 특활비 아니겠느냐 추정이 되는 것이죠. 이 특활비를 문다혜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한 달이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치는 단계로 청와대 직원들을 동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전체 조직이 나서서 지금 문다혜 지원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디자이너 딸은 이 부속실 소속입니다. 그 다음 춘추관작은 홍보수석실 소속입니다. 그 다음 경호처 소속까지. 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건 대통령의 권한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수천만 원이 경호처 직원과 오고 갔다. 이 돈을 왜 이렇게 경호처 직원과 대통령의 가족이 돈 거래를 하는 것은 뭐 이례적이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청와대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거래를 했다. 지금 문다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경호처 직원, 또 부속실 직원, 홍보수석실 직원 이렇게 거래를 했다. 전주지검에서는 청와대 특활비를 빼돌려서 돈 세탁을 거친 다음에 이 문다혜를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이런 직원들, 청와대 직원들을 모두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달 이내로 이제 검찰 인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문재인 가족에 대한 이 수사, 김정숙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중앙지검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검찰도 모두 진용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는 뭐 지난 2년 동안 검찰 수사가 정말 좀 지지부진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모두 바뀌었습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지금 문재인 가족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수사, 김정숙에 대한 수사, 타지마을 관광 간 것, 이 문다혜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 전체를 엮으면 10가지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있어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문다혜, 김정숙부터 소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원지검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 또 다음 달 초 7일입니다. 이화영의 대북 송금, 이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화영이 대북 송금 1심 판결에서 실형을 받는다면 이건 곧바로 이재명의 실형을 의미합니다. 이화영의 변호사가 엊그제 이화영의 그 보석신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이재명과 직접 연결이 되는 공범이다. 공범으로 되어 있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다음 대선 후보로 나올 사람이다. 지금 이 재판이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건 또 협박입니다.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제 판사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또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이 그 선거법 위반한 부분입니다. 그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배소현이 처음으로 자기 진술을 또 뒤집어 엎었습니다. 처음으로 김혜경 모르게 자신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다. 자신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김혜경으로부터는 현금을 받는 형식이었다. 그 현금은 자기가 챙겼다. 자기가 모두 덮어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검찰 조사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재판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1심에서 1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미 배소현은. 자기가 다 덮어 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총선 전에는 주로 이재명과 민주당 조국 쪽에서 이 주장한 것은
이 검찰이 독재를 하고 있다. 검찰 독재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화영 검찰이 술판을 벌이고 회유했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검찰을 공격합니다. 이제 재판에서는 모두 진술을 뒤집어 엎습니다. 총선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각종 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말을 모두 뒤집어 엎고 이 사법 시스템을 모두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도 총선 이후에 판사가 결정한 것입니다. 2년 징역형이죠. 자기 입시 부정. 판사가 결정해서 2년 징역형이 돼서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걸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판사가 그걸 믿었단 말입니까? 지금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작정 검찰 공격이고 무작정 재판 흔들기입니다. 황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1심 판결이 지난해 말에 났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심 판결은 뭡니까? 이제 이런 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앞으로 대장동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모두 진술도 바꾸고 사건 조작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재판 흔들기, 사법 시스템 흔들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검찰이 이재명 부부, 문재인 부부, 또 조국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마 구체적으로 소환이 있고 기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당장 김정수, 김혜경, 문재인, 이재명 소환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결국 이 사법 처리가 있지만 국민적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조국, 문재인도 이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면서 국민들 여론을 겨냥을 해서 장외 촛불 집회까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권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여기에 맞대응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첫 전쟁터가 오는 28일 최상병 특검법, 이게 통과되느냐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김웅, 안철수 이런 또 이탈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전선동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을 이 특검법 하나만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의 흐름이 전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냐 아니면 이재명, 문재인, 조국 구속이냐, 이 전쟁입니다. 이 충돌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법치가 바로 서느냐,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느냐,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역시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